명청사라고 하는 시대는 바로 조선시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도 보았지만은 한중관계 명청사에 그래서 내가 아주 가정했다. 근데 나는 거기다 명청사에 그 길을 묻다 하고 길을 넣어도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사상사이기 때문에 사상사 측면에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992년에 한중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흥미롭게도 이것은 정확하게 1392년에 600년 후입니다. 그냥 조선 왕조가 건립돼서 명나라와의 관계가 수립되는 600년 후에 정확하게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수립됩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남북이라는 측면에서 그 시대에는 다르지만 그러면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한 시기부터, 물론 중국 대륙과의 관계입니다. 단절한 시기부터 1992년을 본다면 거의 100년 동안, 그 한 세기 동안의 단절된 시간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부터 92년까지입니다. 그냥 그 100년입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공동의 적을 향해서 동병상련의 시기도 있었고, 또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된 적도 있었고, 중국은 그 뒤에는 또 다시 두 개의 중국으로서 복잡한 관계를 가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친구에서 적으로 됐다가 적에서 다시 친구가 돼. 이것은 중국 사람의 표현, 중국 학자의 표현이 그래서 친구에서 적이 됐던 시기,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한중 관계는 기로에 서 있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 명청사에 묻다 하는 문제는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그 학문적인 영역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발표의 문제를 아주 세부적이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이고 쉽게 회고하고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조선 500년을 얘기할 때 대단히 사상적인 나라, 우리 현재를 따져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대단히 사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학자 오구라 지도는 뭐라고 썼냐 하면, 요즘에 나온 책에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상당히 여러 판 팔렸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그럼 한국의 철학 중에서 이와 기에, 우리가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이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와 기의 싸움이다. 물론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또 상당히 우리가 특성을 꼬집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애국적 사학자 신채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공자의 조선이죠. 조선의 주위가 들어오면 조선의 주위가 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조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 사상에 휘둘리느냐, 한쪽으로 치우치느냐, 이런 문제, 현재는 어떠냐 하는 문제를 우리의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따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교 문제는 우리가 개화기의 유명한 그 유교학자였던 현상윤 고대 총장 같은 분의 조선유 학사, 또는 그 작가이지만은 준원이 광수의 그 신생활론 같은 데서 조선은 유교로부터 시작해서 유교로 끝났다.
하는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양명학자 위당 정인보 선생 모르. 자, 조선은 학문이다 하면 유교고 유학이다 하면 그것은 정주학일 뿐이다. 정자와 주자의 정주학일 뿐이다. 그러면 이 정주학의 배단은 뭐냐? 가와 허의 투성이었다. 그러면서 대단히 그 양명학 연론에서 이제 주장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설적으로 얘기해서 유학이라고 해두고, 물론 유학과 유교의 차이가 뭐냐? 이 문제도 또 있지만은 여기서 뭐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양 사람들은 콤푸시아니즘 그래서 하면 유교라고 번역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도 콤푸시아니즘스 하면 유교라고 합니다. 물론 막시즘 할 때는 막스교라고 하지 않고 막스 사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역시 주의나 사상이나 같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교로 한국이 대단히 사상적이고 유교적이다. 그 문제를 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우리가 몇 시간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거기서 되게 끝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조선 시대의 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말해서 정도전 정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종직, 김일손 쪽을 거쳐서 그 다음에 김영명현의 조광조 이쪽으로 해서 율곡 퇴계 쪽으로 가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기에서 임진병자가 지난 뒤에 우리의 유학이 많은 피해단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숙명대청의 문제라든지 유학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되고 가식화되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17세기 대개 중반에서부터 우리가 19세기 전반 아마 그런 쪽이 되겠죠. 그냥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대개 거기에 국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해서 여기서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고 그 시기가 대단히 그 유학이 교조화되고 형식화되고 허구화됐다.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에 반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 문제를 제대로 개혁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실학으로 봅니다. 그럼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선에 실학할 때 특수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학이 일어나는 것은 내부적인 동기가 있지만은 또 외부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영향은 그때 유일한 우리와의 관계와였던 중국 명청이죠, 역시. 그럼 명청에서 역시 실학사조가 우리한테 영향을, 그 명청에서 실학사조라는 것은 사상적으로 봐서 명나라는 양명학이고 청나라의 고정학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그 시기는 명나라에서 대개 명학 실학 사조사를 보는 것은 정덕에서부터 만력까지 1기, 만력에서부터 강희까지 2기, 강희에서 변전쟁까지를 이제 3기로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명나라 정덕에서부터 말까지 우리가 청나라 초기에 이르는 그 시간에 이제 국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명나라 실학사조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실학, 당연히 실용적인 학문이고 가짜를 추방하고 실용을 하자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용적인 학자로서 중국 사람들은 뭐 여기 우리 정지호 선생의 그 석사학위 논문도 쓴 거지만은 양명학의 그 왕관 또는 뭐 하시민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본초강목의 이시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타고라든지 그래도 황종이 뭐 고현무 이쪽으로 해서 명발청초까지 이제 쭉 해서 45명을 그 실학자로 이제 들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타고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제 그 문제에 국한시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타고 상입니다. 그럼 이타고는